임금에게 한 방 날린 시골 머슴. 아주 먼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마음씨가 아주 착하고 욕심도 없는 삼봉이라는 청년이 살았습니다. 그는 일찍이 조실부모하고 어느 부유한 농부 고서방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고서방에게는 순심이라는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삼봉이가 오랫동안 고서방 집에서 살면서 일을 하다 보니 순심이와는 함께 자라다시피 했었지요. 시간이 흘러 삼봉이와 순심이가 20살 무렵이 되니 그들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서로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젊은 처녀 총각이 장례를 약속한 것도 아니고 그저 아무도 모르게 서로 마음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지만 둘은 그것만으로도 하루하루가 서로에게 위안이고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사실을 고서방이 안다면 삼봉이와 순심이는 무사하지 못할 테지요. 그래도 순심이는 삼봉이에게 가끔 말했습니다. 언제든 기회를 봐서 우리 둘이 진심을 다해 아버지께 말씀드리면 아버지도 우리 사이를 허락해 주실 거야. 삼봉아, 그러면 그때 우리 둘이 분가해서 살자. 사실 순심이 아비 고서방은 속이 매우 좁고 자린고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고서방은 조그만 꼬투리라도 있으면 그것을 잡아 삼봉이를 굶기는 구실로 사용했습니다. 밥을 주더라도 배불리 먹여주는 일은 아예 없었습니다. 삼봉이 저놈은 밥을 한 끼에 한 숟가락씩만 주거라. 저놈 저거 일도 못하는데 밥값이라도 아껴야 할 거 아니냐? 순심이는 그런 삼봉이가 불쌍해 아버지 몰래 먹을 것을 자주 챙겨주었습니다. 그러다가 둘의 사이가 더 가까워진 것도 있었지요. 그런데 고서방의 만행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삼봉이가 먹을 것도 변변히 못 먹고 하루 종일 논밭에 나가 일을 하고 기운이 쭉 빠져서 저녁에 들어오는 날이면 고서방은 삼봉이를 방으로 불러 또 자기 다리를 주무르게 했습니다. 한참 다리를 주무르다가 잘 때가 되면 고서방은 집 옆에 연못으로 삼봉이를 내보냈습니다. 이놈아, 너는 연못에 나가서 개구리 떼나 좀 쫓아라. 그놈들이 밤새 떠들어대는 통에 내가 잠을 잘 수가 없구나. 삼봉이는 밤에 잠도 못 자고 졸린 눈으로 밤새도록 장대를 들고 개구리들을 쫓고 다녀야 했습니다. 이런 세월이 계속되었습니다. 순심이는 고서방에게 시달리는 삼봉이를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삼봉이에게 너무도 잔인한 아버지 때문에 하루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아버지 몰래 나와 삼봉이가 잠을 자도록 들여보내고 대신 개구리를 쫓아 주기도 했습니다. 삼봉이가 낮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도 너무 피곤해하면 순심이는 어느새 따라 나와서 나뭇가지라도 모아다 주었습니다. 그렇게 순심이는 삼봉이를 남몰래 도우며 살았지요. 하루는 삼봉이가 나무를 하러 산속 깊이 들어갔다가 잠깐 쉬려고 눈을 붙인다는 것이 깊은 잠에 빠진 것입니다. 한참을 푹 자고 일어나 주변을 둘러보니 이거 큰일 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해가 어느새 서산으로 넘어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나무는 하나도 해놓질 않았으니 이대로 빈손으로 돌아간다면 고서방에게 무슨 욕을 얼마나 먹을 것이며 얼마나 혼이 날지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저녁밥도 분명 안 줄 테지요. 삼봉이가 이런저런 걱정을 하며 서둘러 산을 내려가려는데 어디서 윙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벌이 날아다니는 소리였습니다. 한두 마리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근처 어딘가에 벌집이 있는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에라, 나무도 못 타고 가서 어차피 굶을 텐데 벌집이나 찾아봐야겠다. 삼봉이가 주변을 둘러보니 벌들이 어느 나무 속으로 드나드는 게 보였습니다. 그 나무는
죽은 지 오래된 고목이었고 속이 비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삼봉이가 낫으로 조심스럽게 나무에 난 구멍을 조금 넓혀보니 과연 그 안에 누르스름하게 벌집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삼봉이는 조심조심 손을 넣어 벌집 한쪽을 조금 뚝 떼어 먹어 보았습니다. 과연 참으로 꿀맛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벌꿀은 전에도 몇 번 먹어보았지만 이런 맛은 처음이었습니다. 무언가 특별한 꿀임이 분명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향기롭고 달콤할 수가 있나? 우와, 이것은 말로만 듣던 꿀 중에도 가장 좋은 꿀임이 분명하다. 이걸 주인어른 갖다 주면 오늘은 화를 좀 안 내려나? 당분간은 끼니라도 잘 챙겨 먹을 수 있겠지? 아니지, 아니야. 그러기엔 너무 아까운 꿀이다. 이 귀한 것을 그렇게 줘버릴 순 없지. 이런 건 더 귀한 데 쓰는 것이 맞아. 가만, 나같이 매일 산으로 들러 다니는 사람도 이제야 이런 꿀을 발견하고 처음 먹어봤는데, 도성 안에서만 살면서 백성을 다스리고 있는 임금님은 이 꿀맛을 알기나 할까? 그래, 내가 백성으로서 우리 임금님에게 꿀을 갖다 대접해야겠다. 삼봉이는 나무 속에 손을 넣어 다시 벌집을 조금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커다란 나뭇잎에 조심스럽게 싼 후 산을 내려갔습니다. 산을 내려가면서 삼봉이는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악랄한 고서방집에서 앞으로도 이런 머슴 생활을 계속한다면 인생이 더 이상 나아질 것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사실 삼봉이는 며칠 전 저녁에 소피를 보러 나왔다가 우연히 고서방과 순심이가 대화하는 것을 엿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순심이가 고서방에게 혼이 나는 내용이었지요. 고서방은 순심이가 삼봉이를 대할 때 아랫사람 대하듯 하인 부리듯 하지 않고 다정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었던 것입니다. 순심이 너 혹시라도 삼봉이가 불쌍하다는 생각은 하지도 마라. 절대로 그놈 챙겨줄 생각도 하지 말고 사람이라고 다 같은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주인이고 그놈은 머슴인 것을 항상 명심하고 행동해야 할 것이야. 그런 하인 놈들은 잘해줄수록 저 잘난 줄 알고 기어오를 뿐이다. 고서방을 생각할수록 삼봉이의 마음은 착잡해졌습니다. 고서방이 자신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막연히 기대했던 순심이와의 혼인도 물론 힘들 것이고 앞으로의 인생도 자신을 사람 취급도 안 해주는 고서방의 몸종으로 살아갈 것이 뻔하니까요. 이대로는 안 된다. 그래, 마음 단단히 먹자. 이건 나에게 큰 기회일지도 몰라. 아니나 다를까. 집에 돌아오니 고서방이 기다렸다는 듯이 방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나무하러 간 놈이 이 시간까지 어디서 뭐하고 자빠져 있다가 빈손으로 오는 게냐? 이 썩을 놈. 이놈아, 네 놈도 알겠지만 혹시 기대할까 봐서 말해두는 건데 오늘 저녁은 없다. 괜히 부엌 문 앞에 가서 기웃대기만 해봐라. 혼날 줄 알아. 그리고 좀 이따 개구리 쫓으러 나가는 거 잊지 말고. 고서방에게 잔뜩 혼이 나고 자기 방으로 돌아가는 삼봉이를 순심이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순심이를 따라가 보니 미리 챙겨 놓았던 누룽지를 삼봉이에게 건네주는 것이었습니다. 삼봉이도 순심이에게 산에서 조심스레 나뭇잎에 쌓아온 꿀을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뭐야? 산에서 꿀을 발견했어. 먹어봐. 우와, 달다. 그리고 너한테 할 얘기 있으니 이따 보자. 몇 시간 후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삼봉이는 또 개구리를 쫓고 있는데 순심이가 교대에 줄어 나왔습니다. 삼봉이가 진지하게 순심이에게 말했습니다. 나 내일 한양으로 떠날 거야. 갑자기 무슨 한양? 아니, 한양은 왜 가는데? 아까 그 꿀, 그거 임금님께 가져다 드릴 거야. 임금님께 그 꿀을 진상하고
일자리 좀 부탁드려보려고. 임금님을 네가 만난다고? 응, 임금님을 직접 만나볼 수 있으면 좋고, 못 만나도 그냥 한양 여기저기 돌아다녀 보려고. 그래서 내가 할 만한 일이나 살 만한 곳을 찾아보려고 한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 거야.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순심아, 내가 여기서 머슴살이만 하고 있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을 거야. 너랑 이렇게 가까이 있는 건 너무 좋지만 이대로라면 넌 결국 다른 집에 시집 가게 될 거야. 내가 돈이라도 많이 벌어서 너를 다시 데리러 올게. 그러니 순심아, 3년만 기다려줘. 그리고 만약에 그 후에도 내가 돌아오지 않으면 그땐 미련 없이 다른 곳에 시집 가렴. 내가 마음이 변했거나 죽었다고 생각하고 나 잊고 잘 살아. 삼봉이는 그렇게 이별을 고했습니다. 순심이는 삼봉이의 말을 듣는 순간 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결국 올 것이 왔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봐왔으니 삼봉이를 붙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순심이는 삼봉이와 헤어지기 싫지만 그가 떠난다고 하니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순심이는 고서방 모르게 인절미를 하고 이것저것 먹을 것과 함께 필요한 것을 고루고루 삼봉이에게 싸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당부했습니다. 삼봉아, 만약에 돈 못 벌더라도 갈 곳 없거든 꼭 다시 돌아와. 그래, 내 걱정 너무 하지 마. 나 잘 살 거야. 그동안 너무 고마웠어. 순심이 네 덕분에 견디고 살았어. 나는 세상에 기댈 곳 하나 없는 천혜고아로 살았지만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너 하나뿐이다. 삼봉아, 아프지 말고 건강히 돌아와야 돼. 그래, 알았어. 꼭 돌아올게. 그렇게 그들은 원치 않는 이별을 했습니다. 한밤중에 삼봉이는 순심이가 해준 보따리를 짊어지고 집을 나섰습니다. 조그만 단지 하나를 구해 어둠 속에서 산으로 가서 벌집을 따 꿀을 그 단지 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칡넝쿨을 걷어 단지를 뚫뚫 감아서 묶었습니다. 두 주먹을 합친 것보다 조금 컸던 단지는 칡넝쿨로 뚫뚫 말았더니 어지간한 수박만하게 커졌습니다. 삼봉이는 그것을 들고 보름 남짓 걸어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막상 한양에 도착하고 보니 어디서 뭘 어찌해야 할지 그저 막연하기만 했습니다. 한나라의 임금이 만나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만나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시골에서 온 머슴에게는 더더구나 힘든 일이니 말입니다. 어디 가서 하룻밤 잘 곳도 없었고 순심이가 싸준 인절미며 먹을 것도 이미 다 떨어진 지 오래, 며칠 전부터는 물로 허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삼봉이는 임금님에게 진상할 꿀에는 손대지 않았습니다. 굶어서 기운도 없고 밤낮 없이 걸어다닌 삼봉이는 너무 피곤한 나머지 남대문 옆에 어느 구석진 곳에 자리를 잡고 잠에 들었습니다. 한편 깊은 밤 궁궐에서는 임금이 골똘히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궁 안에서만 있으면서 보고 들은 것도 없이 백성들을 어찌 잘 살피겠는가? 그래, 백성들의 삶을 보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 좋겠군. 못 먹고 사는 것도 나의 백성이요. 또 집 없는 사람도 내 백성인데 백성들이 겪는 고초를 내가 직접 시찰해 봐야겠다. 임금은 평범한 양반 복장으로 갈아입고 아무도 몰래 혼자 궁궐을 빠져나왔습니다. 임금이 도성 안에 이곳저곳을 시찰하다가 남대문 쪽으로 가보니 웬 더벅머리 총각 하나가 누가 보아도 거짓골로 길바닥에 누워서 코를 골며 푸짐하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총각은 삼봉이었지요. 임금은 삼봉이가 너무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국밥이라도 한 그릇 사 먹으라고
엽전이라도 그 총각 주머니에 몰래 넣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주머니에서 엽전 몇 잎을 꺼내서 삼봉이 주머니에 슬쩍 넣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임금의 손이 삼봉이의 주머니에 들어가는 순간 자고 있던 삼봉이가 벌떡 일어나면서 어떤 놈이냐? 어떤 놈이 내 몸을 뒤지는 것이야? 하고는 냅다 따귀를 후려치는 것이었습니다. 임금은 엉겁결에 그 따귀를 얻어맞고 말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맞아본 것이었지요. 임금은 너무 놀라 뒤로 벌러덩 나자빠져 놀란 눈을 하고는 한 손으로는 얻어맞은 볼을 부여잡고 말했습니다. 아니 사람아, 왜 갑자기 사람을 때리느냐? 너는 뭔데 남이 자고 있는데 뒤지고 뭘 훔쳐가려고 그러냐? 임금이 보니 삼봉이가 급히 옆에 있던 수박만한 칡넝쿨 다발 하나를 꼭 끌어안는 것이었습니다. 이놈, 이것을 훔쳐가려 그랬지? 임금은 마음을 가다듬고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아, 그게 무엇인데 그렇게 귀하게 대하는 것인가? 그리고 왜 이런 길바닥에서 자고 있는 건가? 사돈 낱말하네. 그러는 너는 어째서 밤에 잠도 안 자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이냐? 임금은 삼봉이의 무례한 말투에도 친절히 둘러댔습니다. 나는 한양에 누구를 좀 만나러 왔는데 만나지 못해 잘 곳이 없어 이렇게 돌아다니는 중이네. 그의 대답을 듣고 보니 삼봉이는 자신과 같은 처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세를 얘기해주며 속내를 꺼내 보였습니다. 나는 사실 임금님 만나러 왔는데 만날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외관을 보아하니 양반도 아닌 것 같은데 자네 같은 주제가 어찌 임금을 만나나? 웃기고 있네. 만나면 만나는 거지. 그래, 무슨 일로 만나려 하는가? 다른 게 아니라 이걸 갖다 드리려고 그렇지 뭐. 나는 원래 산으로 들로 일하러 다니는 놈인데 내가 운이 좋아서 얼마 전에 이 만나고 귀한 것을 찾았거든. 바로 요것인데 내가 고향에서부터 요 기가 막힌 걸 가져왔지. 그런데 임금님에게는 전국 각 지역에서 만나고 귀한 것들은 다 진상한다고 들었네만. 자네가 가져온 게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이미 그것도 먹어보지 않았겠나? 뭘 모르는 소리 하네. 나도 많이 먹어봤지만 이렇게 만난 건 처음이었다고. 그러니 이 먼 곳까지 가져온 것이고. 허허, 뭘 가지고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임금님을 그렇게 쉽게 만날 수 있나? 이 사람아, 문지기가 들여보내주겠나? 몇 날 며칠 기다리다 보면 만나지겠지 뭐. 그런데 자네, 임금님을 보면 알아볼 수는 있겠나? 글쎄, 뭐 그때 가봐야 알겠지. 그건 그렇고 그 임금님께 진상한다고 가지고 왔다는 게 대체 뭔가? 글쎄, 이건 임금님께 드릴 거라. 당신하고는 상관이 없는 물건이니 알 필요 없다. 아니, 그런데 왜 계속 하대하는 것인가? 딱 보아도 나는 양반인데 말이네. 그거야, 내 주머니를 털던 도둑이었으니까 그렇지. 나 그런 사람 아니네. 주머니를 한번 보게. 그 안에 엽전이 몇 입 있을 것이네. 내가 넣어준 것이네. 삼봉이가 확인해 보니 정말 주머니 속에 돈이 있었습니다. 자네가 길에서 자는 것이 안쓰러워 보여. 돈을 넣어준 것이 없네. 이제 날 좀 믿을 수 있겠는가? 삼봉이는 머쓱했습니다. 이보게. 내가 이래 봬도 한양에 아는 사람이 많다네. 내일 아침에 자네가 궁에 들어가게 해줄 수도 있네. 만약 내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자네는 평생 궁에 못 들어갈 수도 있을 텐데. 그러니 그 가져온 물건이 뭔지 어디 풀어놔 보게. 그 말에 삼봉이가 칡다발을 푸는데 어찌나 정성스레 칡넝쿨을 감아놨는지 한참을 풀고 나서야 조그마한 단지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달가닥 열었더니 그 작은 단지 안에는 노란 빛깔의 쫀쫀한 꿀이 그득 담겨 있었습니다.
임금에게 꿀은 그리 귀한 것이 아니었지만 삼봉이가 극찬했던 것이 떠올라 손가락으로 쿡 찍어서 맛을 봤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기막히게 단 꿀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임금이 평소 먹어보았던 꿀의 맛 딱 그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임금 입장에서는 백성의 정성이 고맙게 느껴졌지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오른쪽 눈에 별이 번쩍하더니 난생 처음 느껴보는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난데없이 주먹이 날아와 임금의 오른쪽 눈에 맞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삼봉이의 성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런 깨방정, 방정 맞은 놈을 봤나? 임금님이 아직 맛도 안 봤는데 네가 뭔데 먼저 맛을 본단 말이냐? 양반이면 다냐? 도둑만 아니면 다냐고. 임금은 눈이 화끈거리고 퉁퉁 부어 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삼봉이에게 더 얻어 맞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급히 자리를 피해야 했지요. 아이, 미안하네. 내가 궁궐 문지기에게 잘 말해 놓을 테니 내일 아침에 궁으로 오게. 이렇게 말을 마치고 임금은 도망치듯 급히 사라졌습니다. 궁궐로 돌아간 임금은 즉시 신하들에게 일렀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백성이라면 누구든 궁궐의 문을 열어 주거라. 거린이 됐던 남녀노소 누구든 나를 만나고자 하는 사람은 무조건 통과시키거라. 라고 어명을 내렸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삼봉이는 아침 일찍 궁궐 문 앞으로 가서 기웃기웃거리고 있었습니다. 문지기가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예, 소인은 시골서 올라온 백성인데 임금님을 좀 만나러 왔습니다요. 그래? 그럼 나를 따라오너라. 삼봉이는 문지기의 뒤를 졸졸 따라갔습니다. 따라가면서 이곳저곳을 힐끔힐끔 둘러보다 보니 저 앞에 어젯밤에 자신과 이야기를 나눴던 도둑인지 양반인지 바로 그 사람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몇몇 사람들을 줄 세워서 함께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삼봉이가 반가운 듯 달려가 아는 체를 했습니다. 아, 자네가 손을 써뒀다더니 덕분에 일이 쉽게 들어왔네. 헛소리가 아니었구만. 근데 자네는 여기 무슨 일인가? 임금님을 보고 이런 소리를 하니 그 옆에 있던 신하들이 삼봉이를 임금으로부터 멀리 떼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손을 들어 신하들을 제지하고 삼봉이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궁궐 관광하러 왔네. 그리고 임금을 만나려면 우선 좀 씻는 것이 좋겠네. 나도 씻고 새 옷을 줘서 입고 나온 것이네. 아, 그런가? 우와, 진짜 옷이 고급지구만. 그리고 임금은 내관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을 데려다 목욕을 시키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히도록 하라. 그러자 내관은 삼봉이를 데리고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이리로 나를 따라오시게. 삼봉이가 내관을 따라가 목욕을 하면서 물었습니다. 근데 저기요. 목욕만 하면 이제 임금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까? 목욕을 도와주던 내관이 대답했습니다. 좀 전에 뵙지 않았는가? 당신이 자네니 뭐니 한 분이 임금님이네. 예? 그게 뭔 소립니까? 아이고, 이 모질한 사람. 삼봉이는 목욕이고 뭐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말을 함부로 했을 뿐 아니라 간밤에는 주먹으로 후려 패놨으니 이제는 죽을 일만 남았습니다. 부랴부랴 씻고 새로 주는 옷을 입는 둥 마는 둥 걸치고는 내실을 따라가니 그때의 심정은 거의 죽으러 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드디어 삼봉이는 임금님 앞에 섰습니다.
임금님은 골룡포를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삼봉이는 애지중지하던 꿀단지를 딱 앞에 놓고는 무릎을 탁 꿇고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힐끗 고개를 들어 임금과 눈이 마주쳤는데 임금의 그 오른쪽 눈을 보니 아까는 보이지도 않던 시퍼런 멍이 들어있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전하, 멍청하고 무지한 이 백성이 임금님을 몰라 뵙고 간밤에 이렇게 모질한 짓을 했으니 어서 죽여주시옵소서. 내가 임금인 것을 알고 그랬더냐. 그것은 아닙니다. 결단코 몰랐습니다요. 모르고 그런 것을 어찌 탓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나를 위하는 너의 진심을 알았는데 내가 어찌 너를 벌하겠느냐. 도리어 귀한 꿀을 선물로 받았으니 대신 상을 주겠다. 소원하는 게 있으면 말해보거라. 삼봉이는 그동안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눈물과 함께 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정을 꾸리고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평생을 제 것 하나 없이 일만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 저는 다른 것은 필요 없고 그저 주인집 딸 순심이와 혼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두막 한 칸에 논 3마지기, 밭 2마지기 정도만 있으면 열심히 일해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은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요. 그것이면 되겠느냐? 더 바라지 않고? 이런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거라는 것은 너도 알 텐데. 말만 하면 다 들어주겠다. 어떠냐? 아닙니다. 전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아니, 분에 넘칩니다. 임금은 논 3마지기, 밭 2마지기를 하사하고 3칸짜리 초가집 한 채를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순심이와 혼인할 수 있게 해주기를 약속하였습니다. 순심이에게 3년을 기다려 달라던 바람이 무색하게도 삼봉이는 한 달도 안 되어 원하는 바를 모두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삼봉이는 곧바로 임금의 심부름을 받은 사신과 함께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집에 돌아온 삼봉이를 보자 고서방은 변함없이 닥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놈아, 어딜 도망갔다가 이제 오냐? 그 옷은 또 어디서 주워 입은 것이요? 이제는 무슨 도둑질도 하냐? 이 못 배운 놈아, 네가 갈 데가 어디 있다고? 내가 주노꾼 풀려다가 말았어. 네 놈한테 쓸 돈이 아까워서. 어서 밭에 가서 일부터 해라 이놈아. 아니요, 저는 이제 제 땅에서만 일할 겁니다. 그것이 뭔 소리냐? 이 어설픈 놈 어디 가서 뭐 잘못 먹었냐? 그 순간 궁에서 함께 온 임금의 신하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명이요. 하면서 임금의 어명을 줄줄이 불러주었습니다. 삼봉이와 순심이가 혼인하는 것까지 말이지요. 고서방은 내용을 다 듣고 나더니 뒷목을 잡고 쓰러졌습니다. 그날 이후 삼봉이와 순심이는 혼인도 하고 아이들도 낳고 또 자기들 땅에서 농사도 지으며 풍족하진 않지만 부족함도 없이 알콩달콩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못돼 먹은 고서방이었지만 막상 순심이가 삼봉이와 혼인하고 딸아들도 많이 낳고 잘 사는 것을 보니 흐뭇해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임금님의 상치고는 너무 약소한 것이 아니냐고요? 아니요, 삼봉이는 더 이상은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너무도 충분한 행복을 맛보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내가 일한 만큼 돈을 벌고 작은 집에 내 가족이 있는 삶, 삼봉이가 바라고 꿈꾸던 삶이었던 것입니다.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더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임금님은 삼봉이에게 필요한 딱 그만큼의 큰 행복을 선물한 것이었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사랑방 이야기였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만사형통하시고 평안하시고 꽃길만 걸으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